자, 이거는 이제 용의 선물로 올라갈 거예요. 용의 선물 유튜브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쪽으로 올라갈 거니까 계시고. 자, 우리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들 거기 보자. 순서대로 가보자. 6페이지 한번 봐. 6페이지. 쌤이 준 거. 요거 들어가죠, 그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16번부터 30몇 번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자, 잘 따라와야 돼. 자,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잘 따라오자. 자, 공리주의는 선생님이 거기다 체크는 전부 모두 해놨습니다. 모두 해놨으니까 자, 졸지만 않으시면 돼. 자, 눈으로 보면 안 된다. 펜 들고. 요거 우리 했니? 공리주의? 했어. 자, 그럼 넘어가 봐. 18번 번호 이거 여기서부터 해야 돼. 수업을 안 되는 거 같아. 이거? 이게 선생님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그때 그거 하나 하지 않았어? 저 안 왔을 때 했다. 안 왔을 때 했다고? 그럼 선생님이 그 올렸나? 유튜브? 혹시 들었어? 못 들어봤거든요. 자, 우선 시간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듣자. 왜냐면 뒤쪽에 18번부터 들어가려면 전체적으로 좀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하니까. 선생님 올린 거 맞니? 아니 사진 찍어놨어요. 그때 쓰신 거.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럼 한 번만 가볍게 보자. 뭐 시간도 많은데. 자, 공리주의는 자, 공리의 실천을 위해 통한 자, 최대 행복의 원리를 자, 중시한다. 자, 공리란 자, 개념이 나오죠. 이익과 효용이다. 그래서 리 이익입니다. 그렇죠? 이익과 자, 효용이라는 것은 만족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용은 만족감 뜻하는 것으로. 그럼 오늘 쭉 읽으면서 갈게요.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쾌락의 핵심입니다. 쾌락의 핵심이야.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자,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자, 쾌락을 자, 추구하는 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자, 밀이다, 밀.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즉, 밀 이전과 이후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둘의, 자, 뭐 잡아야 돼? 차이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 밀 이전의 공리주의, 쌤이 이제 세모 쳐놨고요. 모든 쾌락은, 자, 측정이 가능해. 즉, 쉽게 말하면 뭐야? 수량화시키는 거예요. 수량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누군가의 쾌락이 6이고요. 누군가의 쾌락이 4잖아요? 그러면 그 6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자, 그 원천에 상관없이 이런 거 우리가 늘 어떻게 나온다? 자, 출제 요소죠. 그래서 X 쳐야 돼요, 이런 거. 상관없이. 자, 동질적이다. 같다.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산수입니다, 산수. 공유주의는 자, 산수가 가장 핵심이야. 차이가 난다. 우리가 그래서 양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적 쾌락주의. 자, 어떠한 사회가 있는데 자, 6명이 행복해요. 그 행복한 이유가 4명의 노예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노예의 뭐 인권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노예들 때문에 전체 열 안에서 즉 불행한 4명보다는 6명이 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선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 사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회다라는 게 바로 공리주의야. 자, 그 다음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그리고 그 밑에 정신적 쾌락이, 이 정신적 쾌락을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도 정신적 쾌락, 감정, 상상력 다 정신적 쾌락. 즉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뭐다? 동일하다. 됐습니까? 원천의 차이 없이 동질적이라 그랬지? 자, 동일하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자, 동물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 그지? 동물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니야? 그래서 천박한 돼지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화살표 끌고 왔죠. 이게 바로 P1, 프로블럼 1.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그치? 자, 이게 바로 뭐? P2. 됐습니까? P2. 자, 상충될 수 있어요. 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이 P고 해결이 S야. 자, 그래서 발전시켰다. 자, 거기 기준 왼쪽에다 해놨어요. 밀 이전과 밀 이후고요. 양적, 이제 양의 반대 질적 이렇게 갑니다. 이제 밀이 등장합니다. 이제 밀의 공리주의는 야, 양보다는 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밀은 본래부터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 주장. 차이 보이죠? 위에는 양적, 밑에는 질적.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자 저급이고 자 뒤에 물결 쳐놨습니다. 정신적 쾌락은 자 고급 쾌락이다.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뭐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P1에 대한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P1이 뭔데? 천박한 돼지의 철학. 동물이 가장 행복하겠네 그러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니야 정신적 쾌락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단락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자 이제 우리가 예측해야 돼, 그치? 자, 뭐에 대한 바로 이제 P2 위에 P2에 대한 자 그걸 예측해야 돼.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자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이게 뭐였니? P2였어. 자, 그래서 우리가 밀 이전은 밑줄 쳤고요. 자, 밀은 우리가 물결 치는 거야. 상충할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등장했습니다. 외적 제재가 뭐가 되니? P2에 대한 S가 되는 거야. 됐죠? 거기다 S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S2야, 이게 바로 S2. P2에 대한 S2. 자, 하지만 밀은 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X 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 S2에 대한 P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칠판 봐. 자, P2가 뭐였냐면 자, P2가 자, 거기 보면 그렇지. 인간의 이기심의 본성과 상충. 본성과 부딪힌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였냐면 자, S2였습니다. 자, 그게 바로 외적 제재. 자, 그런데 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것도 P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 밀이 이제 S를 또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밀에 따르면 자,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자, 자발적 X, 그렇지. 이건 자발적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됐죠? 그 근거를 자발적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눈으로 쭉 보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아, 내적 제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자, 내적 제재. 자, 그게 뭐다? 양심이다. 그렇지. 이게 바로 미리 생각하는 진정한 해결책이죠. 됐습니까? 자, 요거 흐름 잘 봐야 돼. 자, 칠판 봐야 돼. 자, 우리가 P1 같은 경우는 천박한 돼지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쵸? 천박한 돼지야. 그 동물 아니야? 라고 했더니, 자, 미리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양보단 질이야. 그치? 그래서 인간 중심의 어떤 질적인 게 솔루션. 그 다음 P2. 인간의 이기심의 본성과 상충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외적 제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리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자, 하지만, 자, 전체 최대 행복에 도움은 줄 수는 있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 그건 자발적이지 않거든요. 타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자발적인 걸 잡아줘야지. 얘가 바로 뭐야? 자발적인 것이다. 됐습니까? 자발적이지 않는 게 문제?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야지. 그게 바로 내적인 제재. 외적 제재? 아니야. 내적인 제재가 필요해. 양심. 이렇게 읽어야 돼. 자, 그 다음.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자, 똑같은 말 도덕적 의무감. 이를 어기면 자, 내면의 고통을 줍니다. 양심은 자, 개념 나오죠.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자, 타고난 사회의 감정의 토대를 두고
자,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함양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뭐 양심이 자 만들어진다, 커진다. 됐습니까? 요거 우리가 그래서 미리 주장하는 건 다 물결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인간은 자 자기의 이익지향성, 자 칠판 이게 뭐죠? 이기심이죠, 그죠? 이익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서 뭐 두 개 다,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행복의 원리를 실현해서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자라고 마무리합니다. 자, 나달락 볼게요. 자, 인간이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정해져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원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살아. 자, 이런 얘기야.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효용이론, 효용 뭐라고요? 만족감. 효용이란 개념 나옵니다. 오른쪽 끝에.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선생님 설명해 줬죠, 계속.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 이게 바로 개인의 이익에 극대화하는 거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했습니다. 몇 개? 두 개. 체감과 균등이야. 체감과 균등. 자, 한계 효용이란 먼저 체감과 균등을 얘기하기 전에 한계 효용에 대해서 얘기하죠.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말합니다. 추가되는 만족감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합니다. 이를 뭐라고요? 체감의 법칙. 됐습니까? 저기 위에 선생님이 정리해놨지? 재화의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만족감은 자 작아집니다. 선생님 보세요. 쉽게 얘기할게. 햄버거 하나 먹습니다. 근데 맛있어. 그래서 햄버거 하나 더 먹었어. 한 단위를 추가했어. 자, 그랬더니 효용 만족감이 더 올라. 그 다음에 3개째 먹습니다. 만족감이 더 올라. 그럼 4개째부터 슬슬 배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족감이 조금 줄어들어. 그러다가 5개, 6개 넘어갈수록 나 이제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반응 효용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수량이 많아질수록 자, 한계 효용은 상승하다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죠? 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해서 그냥 상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선택해서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자, 은우가 한 개에 약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자, 상황을 자, 가정해보자. 추가로 한 개씩 소비한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야? 한 단위씩 늘릴 때마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자,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보니까 자, 효용이 몇 개? 튀김은 16. 그 다음에 2개. 왜? 재화의 수량이 늘어갈수록 한계 효용은 줄어든다고 했지.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 즉 재화의 수량이 둘로 늘어났을 때 튀김은 어때? 한계 효용이 줄어들어. 그 다음에 3개로 수량이 늘렸을 때 한계 효용이 또 줄어들어. 하지만 뭐라 그랬어? 총 효용을 자, 바탕으로 간다 그랬지. 됐습니까? 총 효용. 자, 그 다음에 초밥 같은 경우도 하나 늘렸을 때, 그 다음에 2개 늘렸을 때, 단위가 늘어났을 때 한계 효용이 나타납니다. 자, 볼게요.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각각의 효용을 계산해 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거예요. 왜요? 이럴 때 총 효용이 37로 가장 커. 이건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됐습니까? 다 더했을 때 37입니다. 왜? 예산이 얼마? 5,000원. 각 하나에 1,000원씩이니까. 자, 이때 5,000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그 다음에 초밥 2개 한개 효용이 자, 뭐로? 4로 일치합니다. 거기 위에 표 보세요. 4로 이렇게 연결된 거 보이니? 그렇지? 이렇게 이해해야 돼? 4로 일치합니다. 위의 상황처럼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개 효용이
효용이 동일한 지점, 뭐 위에 있는 4, 4 됐습니까? 1,000원, 1,000원. 자, 4, 4. 동일한, 자, 그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 얼마? 5,000원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다. 됐나요? 자, 이를, 자, 한계 효용 균등. 됐죠? 저기 위에 꼭대기에 한계 체감이 나왔죠? 한계 체감의 법칙은 뭐야? 재화가 많아질수록 한계 효용이 줄어드는 게 한계 효용 체감. 됐습니까? 그럼 밑에 한계 효용 균등은 뭐야?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어디서?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 튀김 셋, 초밥 둘, 4로 동일하죠.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체감과 균등의 차이. 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하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 자, 개인에 따라 다르다. 마지막 단락.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자,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자, 사용된다. 자, 한계 효용. 자,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자, 체감이 뭐였어? 자, 체감의 법칙은 자, 재화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그치? 줄어드는 게 체감의 법칙이야. 거기 가자. 자, 거기 보시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자,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추가적으로 얻는다는 게 뭐니? 한 단위가 늘어나는 거야. 그치? 자,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합니다. 그렇잖아. 조금 힘들게 사는 사람의 10,000원과 그 다음에 여유있게 사는 사람의 10,000원의 그 만족감의 가치는 다르겠지. 그치? 그건 당연하겠지.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자,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보다 그렇죠? 왜 고소득층의 입장에서는 10,000원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지? 잠깐 아쉽긴 하겠지? 이것보다도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서 자, 사회 전체의 효용이 자, 증가한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자, 누진적 소득세. 책 봐야지. 자, 누진적 소득세를 우리는 누진세라고 합니다. 뉴진세 아니고요. 뉴진세가 아니고 누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 자, 1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기 이익 지향성이에요. 자기 이익, 즉 이익을 어떻게 지향하느냐. 자, 넘겨요. 그다음에 해설지까지 다 드렸죠. 17번. 기억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7번에 자, 기억을 보니까요. 가달락에 나와 있습니다. 가달락 첫 번째.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 자, 그러면 뭐만 잡아내면 돼? 바로 밀의 입장만 잡아내면 돼요. 그 솔루션. 자, 2번인데요. 자, 뭐? 질이 중요하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죠? P1에 대한 S1이었지? 맞아요? 질이 중요해. 양적 쾌락주의가 아니라 뭐니? 질적 쾌락주의가 중요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내적 제재. 두 글자로 뭐? 양심. 그렇죠? 양심은 외적 제재에 후천적으로도 함양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최대 행복의 실현 가능성.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자, 여기 할 차례라는 얘기지.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본다. 자, 먼저 거기 초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쭉 나와 있어. 표 잘 봐야 돼. 자, A는 자, A 지점 보자. A 지점. 우선 우리는 머릿속에 알고 있다. 자, 어떻게? 튀김 3개와 초밥 튀김 3개 초밥 2개냐? 맞네. 튀김 3개와 초밥 2개 때 자, 효용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자, 저 앞에서 자, 본문에서는 자, 갈게. 아래 그래프에서 A, B, C, D는 은우의 소비 선택 지점을 표시한 거고 자, 예산 계약서는 5,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총 5개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쵸? 5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가는 거야. 자, A 가자. A를 딱 보니까 자, 튀김 3개와 초밥 2개. 이때 뭐니? 총 효용 극대화 몇? 37. 자, 줄면 안 돼? 줄면 안 돼? 37. 자, 줄리면 서서 들어. 자, 2번. 소비 선택 지점이 A에서 B로 달라지면, 자, 잘 봐야 돼. A에서 B로 달라지면 튀김 몇 개? 2개. 초밥 3개.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합치면 돼요. 자, 그럼 효용이, 야, 이건 당연히 작아지지 않겠니? 왜? 총 효용이 몇이야? 37이지. 효용이 37인데 이거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요거 다 더하면 됩니다. B로 달라지면, 자, 그러면 튀김, 이거 계산해줘야 되나요? 자, 튀김 2개가 얼마야? 앞에 보면. 튀김 2개 했을 때, 자, 16 더하기 8이에요. 16 더하기 8. 자, 튀김 2개. 근데 초밥 3개죠? 5, 4, 3. 5, 4, 3. 몇이야? 36. 그렇지. 그러니까 작아졌죠. 됐습니까? 조용히 작아졌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산수야, 산수. 자, 3번. 소비 선택 지점이 B에서 C로 달라지면. 자, C 한번 보세요. 자, 둘. 그럼 1,000원을 덜,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초밥 2개, 튀김 2개잖아. 그럼 4,000원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1,000원이 줄어들었어. 자, 소비 선택 지점이 자, C에서 A로 바뀝니다. C에서 A로 바꿔주면 1,000원을 더 소비하죠. 5,000원이 되는 거죠. A가. 그치? 자, 왜요? A. 튀김 3개, 초밥 2개. 그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더 소비하고, 그 다음에 효용은 A가 제일 크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5번. D, E 모두 D와 E. 그렇죠. 자, 6,000원입니다.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E는 D보다 총 효용이, 자, E는 D보다 총 효용이 크다. 자, 이거 어떻게 해? 다 더해야 돼. 자, 그럼 먼저 D부터 가자. 다 해줄게. 자, D는 33이야, 33. 자, 33 가자. 자, 16, 84. 자, 빨리 더해. 16, 84. 자, 이게 더하면 얼마야? 37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요게 36이었지? 40. 그렇죠. 좋아. 얘가 D야. 자, 그 다음에 2 가자. 튀김 대 초밥 둘. 튀김 대 초밥 둘. 16, 8, 4, 2. 자, 초밥 둘 5, 4. 얼마야? 30? 39 맞아요? 요게 2. 됐죠? 이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 2는 D보다 총효용이 작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우진이 집중해야 돼. 자, 19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자, 동그라미 가가 갑니다. 동그라미 가가 뭐냐면, 최대 행복의 원리. 동그라미 가는 최대 행복의 원리고요. 자, 동그라미 나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한계 효용, 자, 균등의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자, 1번. 자, 가는 교육적 경험을 자, 쌓아서 자, 실행될 수 있다. 자, 요 얘기는 어디 있냐면요. 저기 앞에 가단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19번에 1번 찾아봐. 왜 왼쪽에? 선생님 적어놨지, 그지? 체크해놨지? 뭐라고 돼 있어?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함양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렇게 뭐가? 양심이. 그럼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밑에 줄?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행할 수 있다. 맞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야. 자, 2번. 나는 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었습니다. 개인에 따라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자, 19번에 자, 2번. A 마지막 줄에 있어. A 마지막 줄. 보입니까?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다르다. 찾았어요? 그치? A 마지막 줄에.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가는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자,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사회야? 아니, 개인이라고 했잖아, 방금.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쵸? 19번에. 자, 거기 2번의 근거 있죠. A 저 마지막에 있는 거.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나달락. 나달락 두 번째 줄 봐봐. 나달락 두 번째 줄.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 그래서 효용이론. 효용의 이론의 두 가지. 바로 체감의 법칙, 균등의 법칙. 됐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가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동그라미 나는 소비 선택의 기준이죠. 윤리적 판단 뭐니? 내적 제재, 양심. 이걸로 봐야 된다. 자, 근데 동그라미 5번에 가나 모두 이익의 극대화. 맞죠? 자, 20번 갑니다. 자, 가에 자, 밀과 자, 나의 경제학자 B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자, 적절하지 자, 않은 것은 자,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자, 10만 원씩 나눠주고요. 자, 참가자는 이 돈을 갖거나 기부할 금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5명에게 10만 원.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서 2배의 효율을 창출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만큼 돌아간답니다. 자, 근데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 다른 말로 바꿔 개인의 효용은 10만 원이 되고요. 근데 모두가 기부하면 개인이 누리는 효용은 20만 원입니다. 자, 4명이 10만 원을 기부하고 1명이 기부하지 않으면 자,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자, 16만 원이 되고요. 기부하지 않은 1명의 효용은 자, 26만 원이 됩니다. 요거 쭉 봐야 돼. 자,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40%에서 50% 정도 기부했고요. 일부는 기부하지 않았어요. 자,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은 이타적인 마음, 기부에 의해서 얻는 자부심. 자, 그럼 내가 질문 던질게. 기부한 애들, 그지? 이타적인 마음, 자부심. 똑같은 말 잡아. 뭐겠니? 양심. 그렇지. 내적 제재, 양심. 이렇게 끌고 왔어야 돼. 자, 1번. 그럼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자, 1번 가자. A는 기부 행위를 자, 동그라미, 자, A 볼게요. A. 밀입니다. 고등 정신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겠군. 자, 두 번째 단락. 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자, 거기 보시면, 잠깐만. 자, 요 얘기 어딨냐? 아, 저기 있다. 두 번째 단락 여러분들 네 번째 줄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자,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이거 보입니까? 고등 정신 능력인 자, 지성, 도덕, 감정, 상상을 비롯되는 정신적 쾌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고등 정신 능력. 그래서 우리가 밀은 뭐라 그랬어? 정신적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정신 쾌락이 뭐가 들어갔어? 고등 이게 말이 안 나와. 고등 정신 능력이다. 맞죠? 자, 2번 갈게요. B 경제학자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이거였습니다. 한계 효용이 떨어지는 거야. 자,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자, 효용이 자, 다르다고 보았군. 금액을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 즉 개인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효용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뭡니까? 그래, 균등이에요. 오, 균등이지. 그렇지, 균등. 자, A 보세요. A 파트. 자, A 파트 봐. A 파트. 자,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 뭐예요? 화폐 단위당 한계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지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그래서 밑에 줄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나왔지. 개인의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겼냐. 바로 이 얘기인 거야. 자, 한계 효용 체감은 뭐라고요? 이거죠. 그러니까 개념에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은 자, 거기 나와 있는 균등이죠. 너무 잘했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A 밀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양심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은 양심을 위반했습니다. 자, B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자, 비교해 봅니다. 즉 행동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B 경제학자. 행동이니까 뭐니? 균등의 법칙. 자, 4번 볼게요. A 밀 이타적인 마음이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경제학자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주는 만족감, 효용으로 이해하겠군. 괜찮아요? 자, 5번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B는 뭐요? 누진세. 됐습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돼. 자, 21번의 정답은 5번이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잠깐만. 한 10분 쉴까? 좀 지루할 거야. 야, 근데 뒤에 그거 했니? 뒤에 황씨 이거 했어? 암소? 이거 이거 한 거 같은데? 그치, 했지? 요건 좀 넘어갈게. 자, 화장실 다녀오세요. 고전 시간 10분 쉬고. 고전 시간 안 나온다는 말이고 야, 안 나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안 돼. 확실하게 시험 범위가 있어야지.